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60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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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그리고 영호님과 네. 황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가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2주 동안 저희도 잘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좀 너무 뜬금없는 질문부터 갑자기 또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또 갈 길이 머니까 제가 넣었거든요. 네. 이 질문. 매추님이 해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네. 이게 좀 시에 맞는 질문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 3월 초에 네. 근처에 있던 기분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어가지고 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는 4년차 게이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은 동거 중인 파트너분과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얘기했던 게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물론 당연히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기사 보고 되게 서로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 맞아.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에 대한 진짜 현실적인 걱정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사 시즌이었는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둘이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 그냥 회사 동료들이나 보면은 신혼부부들은 다 대출이 이율이 싸게 해서 엄청 나오는데 저희는 뭐 개인 대출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직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소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좋은 점도 많지만 뭐 이게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 갈 길이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긴 또 그렇긴 하죠. 저희도 사실 얘기를 나누긴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 A는 좀 오래 일을 하고 싶다는 그게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서 빨리 나도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다. 언제쯤 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볍게 그냥 얘기를 했고 A는 그럼 되면 들어와라. 약간 진짜 멋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2심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나눴어요. 또 공단도 또 항소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상고겠죠? 네, 상고. 근데 뭐 얘기하기로는 그 높은 단계 재판에서 그러니까 좀 퇴보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또 누가 전망하는 거는 보긴 했어요. 어떤 전문가.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판결이 나는 것보다는 아마 뭐 환송을 하거나 뭐 심사 이유 없음 뭐 충분히 해소되었음 해서 아마 2심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어쨌든 뭐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 얘기를 판결이 나고서 제 친한 커밍아웃한 헤테로 여성 친구가 저한테 막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보라고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다.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 근데 사실 나는 그 말 동의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뭐가 빠르지? 자기가 생각한 거보다 빨랐다 이거. 그치. 그래서 어쨌든 좋은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거기다 대고 뭐라 하진 않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끝나더라도 어떻게든 막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맞아. 우리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믿을 수 없죠 사실. 아예 내규로 동성 부부 말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성 부부에만 화난다 이 조항 하나만 추가해도 저희는 이제 끝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사실혼이거나 동성 관계일 경우 뭐 추가 서류를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벽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또 증명할 게 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쪽은 구청이나 시청 가서 서류 한 장만 딱 쓰면 되는 과정들이 저희한테는 막 몇 배의 서류로 늘어나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좀 이어서 제가 드리면 동거랑 결혼 사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주위에 결혼한 뭐 동성 커플이 있으신지랑 두 분은 뭐 파트너분들과 결혼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얘기들을 나누셨는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주변에서 뭐 한국이기 때문에 결혼한 커플은 없는데 저는 되게 열려 있거든요. 이게 저 20대 초반에 교환학생 영국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 연애는 하긴 했었지만 그냥 막 어디 뭐 종로나 이태원을 나가본 적도 없었고 되게 은둔으로 살고 있었는데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는 거기는 완전 모든 게 다 오픈된 나라였으니까 나 되게 물란하게 살아보자라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러니까 물란하게라기보다는 성공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걸 떠났어요. 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오픈리로. 네, 오픈리로 내가 게이란 걸 숨기지 말고 살아보자라고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엄청 그 당시에 막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라던가 바이라던가 트랜스젠더라던가 그런 외국인 친구들을 엄청 많이 사귀었었는데 거기는 결혼식이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결혼식에.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진짜 구청? 시청에서 했거든요.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와 게이 커플이 결혼하는데 시청에서 이 장소를 빌려준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 어바웃 타임의 영화처럼 그 결혼식 장면처럼 정말 야외 결혼식을 했거든요. 와 정말 이 양가 부모님, 양가 친척, 서로의 친구들한테 축복받는 결혼식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 로망은 아직 있어요.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애인은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도 뭔가 가까운 친구들만이라도 불러서 그냥 기념식 같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막상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은근히 조그맣게든 트위터에 보면은 진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는 레즈비언 커플들 얘기가 심심찮게 보여가지고 레즈비언 커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게이들은 이제서야 조금 한두 커플 그렇게 웨딩 시장에서 웨딩 드레스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가? 가격이 2배? 비싸니까. 저는 한국에서 사실 결혼한 사람을 알지는 못하고 이제 해외 나가서 뭐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사는 게이 커플이나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알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결혼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사실 뭐 유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알고 저는 약간 아직도 결혼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각이 막 있진 않거든요.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옛날에 그냥 장난식으로 나중에 레즈비언 옛날에 클럽 중에 핑크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빌려서 대관에서 하자. 할 거면 그렇게 하자. 우리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막 현실적으로 와닿거나 막 이걸 준비하고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애인분이랑도 그럼 그런 얘기는 굳이 잘 안 하시는 거죠? 네네. 그냥 그거가 뭐 결혼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사실 서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뭐 거의 사실혼 관계로 또 살고 10년 만나고 하니까 약간 그런 세레머니를 막 또 좋아하는 거 같지도 않고.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결혼이라는 게 막 진짜 로맨틱한 것뿐이 아니라 어쨌든 법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고 좀 보호자가 되고 그렇게 그렇게 좀 보호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꼭 단순히 뭐 서로가 막 우리는 너무 막 평생 짝이 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10년을 20년을 한국에서 살아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남이니까 사실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게 나이가 들수록 법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내가 가진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사인을 해주고 이게 되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장치가 하나씩 없어지니까 사실 그런 어쨌든 법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또 해외 케이스들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엔 너무나 맞아요. 쉽게 찾아볼 네. 수 있고 들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막 현실적으로 가면 세금 문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출, 세금. 그래서 이번 그 결정 자체가 뭐 사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맞아요. 이 피부양자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긴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좀 좋은 시작이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보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 이거 이미 끝난 텀블벅 펀딩이긴 한데 저는 이걸 예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텀블벅 펀딩을 해서 나온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에서 그 작년에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동성 파트너와 함께 나이 듦을 준비하는 법 뭐 이런 걸 특강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한국 법망 내에서 어떻게 서로 보장받고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셔서 직접 저도 사실 한번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으셔서 펀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쪽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성 커플을 위한 실용 법률 가이드북 뭐 이 가제라고는 써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펀딩 끝났고 이제 완전 목표 금액보다 668%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사람들이 수요가 많았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펀딩 이후에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방송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써있기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연인과 동거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 현재 동거 중이며 관계를 더 공고히 가져가고 싶으신 분, 질병과 사망을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 이별을 준비하시는 분, 동성 커플의 안전망에 관심 있는 누구나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동거, 유언장, 질병, 사망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마주칠 수 있는 고민과 법적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이어서 네. 특히나 뭐 법이 필요할 때가 사실 행복하게 둘이 잘 살고 있을 때보다는 좀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행복할 땐 필요 없죠. 법 필요 없죠. 행복하고 건강하면 필요 맞아요. 그래도 뭐 세금 내는 거에도 필요할 수 있겠지. 근데 뭔가 좀 어떤 불의의 일이 누구에게나 사실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나오면 제가 읽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드린 질문에서 약간 연장선에서 그럼 이성애 커플에 비해서 그 파트너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서 겪으셨던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편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 코로나 때 아팠을 때 네. 응급실 갔는데 네.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가족이 아니니까 보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애인이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이제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가족들은 또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형이라고 하고 들어간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친형이라고. 네, 근데 병원에서 확인 안 하잖아요. 맞아요. 확인 안 하고 그냥 그 방명록에 관계, 이름, 전화번호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친구라고 쓰는 사람은 통과가 안 되고 형이라고 쓰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 거기 계신 분들이 제 신분증을 확인해 가족관계 네, 떼어서 가족관계 떼오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는데 그런 게 좀 너무 웃기더라고요. 내가 그냥 가서 저 형인데요라고 말하니까 통과시켜주고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친구인데요 이러면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거는 좀 웃긴다. 너무 확인도 안 하면서 굳이 이런 걸 해놓냐라는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누가 이렇게 병원들,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의 그런 보호자 관련된 그 내규라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뜯어봤는데 실제로 혈연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의료 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가족 편의를 위해서 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동의받거나 수술 동의받거나 본인이 해도 되거든요. 본인이 맞아요. 해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구두 설명하고 나중에 사인하고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냥 다 가족 아니면 안 돼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 뿐이래요. 자기네들이 법배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당했네 약간 이 생각도 들고 모르니까 참. 저도 예전에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애인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애인이랑 갔거든요.
근데 내 수술을 동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주변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애인밖에 없었는데 안 되죠. 당연히 친구라고 했으니까 친구는 사인 못한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냥 했어요. 본인이. 근데 그 약간 근데 애인이 막 한 2박 3일 병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간호해주고 했는데 그냥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그냥 그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그런 뭐 경험 있으세요? 그 병원은 사실 딱히 없는데 그냥 그 회사 같은 데서 주는 경조사 이제 뭐 장인어른의 뭐 환갑 이런 거 휴가도 주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뭐 신혼여행 휴가도 10일이고 뭐 약간 이런 게 좀 사실 결혼했을 텐데. 아 그게 있으면? 아 그럼요. 기다리고 있어요. 신혼여행 휴가 줄 때까지. 근데 사실 그거 되게 그냥 회사 재량 아니에요? 네, 회사 재량이긴 해요.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면 우기면 받을 수 있잖아요. 당황하죠. 일단. 그렇죠. 그쪽이 당황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냐면 일반 이성 커플도 혼인 신고를 안 해도 장인 어른 이런 거 다 주더라고요. 그냥 혼인 신고 안 해도. 맞아요. 네. 근데 청첩장은 내야 될걸? 네, 청첩장만 내면 회사마다 달라요. 네, 그냥 다 그러니까 결혼식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약간 나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어도 식만 하면.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 요새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도 다 이제 혜택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결혼한 사람이라고 치부가 되는 순간은 이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판단이라는 게 다 임의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냥 그 비혼이라고 하는 친구랑 그냥 해서 그냥 청첩장을 그냥 파일만 주면 되는 거라서 그냥 만들어서 제출하고 둘이 쓴 경우도 있고 그거 실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데요. 요새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친구인데. 그냥 친구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낸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가라로 만들어 내는 사람도 있고 결혼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어떤 데는 그냥 저 언제 결혼합니다 이것만 하면 그냥 인사팀에서 바로 주는 데도 있고 축의금도 같이 땡기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축의금을 주는 문화가 있는 쪽은 또 확인을 하겠죠. 근데 보통은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확인 안 하더라고. 그게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청첩장만 확인했어요. 그 청첩장을 확인하는 것도 문제. 그렇죠. 그 유명하신 레즈비언 커플 김규진님도 그분들도 그 회사에다가 얘기하고 당당하게 휴가 받고 돈도 받고 하셨다고. 근데 생각보다 회사에서 그냥 그래 당연히 받아야지 하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규진 씨는 계시는 아마 분야가 조금 이렇게 리버럴한 분야기도 해서 더 잘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만 했을걸요, 그죠? 파트너분 맞아요. 파트너분은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책에서도 그렇게 써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도 다 눈치 봐야 되는 게 너무 짜증나. 그죠. 저희 회사 아무튼 최근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는 결혼기념일에 상품권을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뭐 얼마 아니고 10만 원 정도였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있어서 다 바뀌었어. 생일에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 결혼했든 안 했든 모두 생일에 주는 걸로 바뀌어서 맞아. 그런 식의 변화가 조금씩은 생기지 않을까 더 기대를 하긴 하죠. 압박이 아마 또 큰 회사들은 또 이게 한국에서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보통 영업을.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약간 이게 스탠다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안 하더라도 내부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회사도 최근에 비혼 선언 하면은 LG. LG가 그랬죠. 거기에서 맞아요. 돈을 주고 뭐 한 비혼 선언을 하면 혜택을 준다라는 식의 대신에 10년 안에 결혼을 해버리면 퇴사하면 뱉어야 돼요. 퇴사하면. 일본 커플은 안 그러니까 뱉잖아요. 10년 안에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럼 그때 지급한 걸로 해서 상관이 없는데 통친다. 10년 안에. 그래서 퇴사를 하면 뱉어내야 돼요? 네, 뱉어내야 돼요. 입사하자마자 해야겠네. 일단은 비혼 선언부터 우선 하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간을 본 거죠. 어쨌든 대외적으로 그게 된다라고는 했지만 내규에 10년이면 사실 LG 같은 큰 기업에서 10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판단을 했겠죠. 뭐 내부적으로 통계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지만 누가 쓰겠냐 했는데 진짜 누구 썼다면서요. 네, 실제로 남성분 한 분이 40대 부장이 하나가 썼다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혼하신 분들은 안 내놓잖아요. 맞아요. 경조사비. 맞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비혼 선언했는데 결혼하면 퇴해야 돼요? 받았으니까 안 주는 거죠. 비혼 선언했는데 그걸로 결혼하는 거는 문제를 삼지 대신에 않는데 퇴사하면 내놔라. 네.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까겠죠. 아니 그 소중한 거. 그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이직한 회사에서 결혼해서 축의금 다 땡기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직해가지고 완전 약간 블랙리스트 올랐다는 분이 있거든요. 건너 아는 사람이. 이성애자 커플은 그런 식으로 해도 뭐 투자죠. 뒤에서 욕이 날 텐데. 그렇죠. 앞으로 갈 길 머네요 정말. 우리가 눈치 보는 게 많지. 맞아. 씁쓸하네요. 최근에 제가 여담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구글 프라이드 팀이 주최를 했던 프라이드 커리어 행사를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왔던 기업들이 좀 글로벌한 기업들이랑 이제 뭐 그린피스 뭐 이런 데도 오시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회계법인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글로벌이라서 어쨌든 한국 실정에 맞춰서 준비는 하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해서 뭐 그런 결혼에 대한 거라든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차피 내 규대로 그냥 다 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결혼 그러니까 보수적인 업계다 보니까 뭐 결혼에 대해서 뭐 한국 법의 실정을 따라가긴 하지만 이번에 그 오신 분이 이제 인사 담당자이셨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 소송 이야기 하시면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내규를 바꾸려고 준비 중이다. 뭐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 사람이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거기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한 회사들이 이렇게 바뀌면 이제 한국도 어쨌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런 글로벌한 회사들은 어찌 됐든 프리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화를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형 패치가 돼서 아니 우리나라 회사들도 글로벌 가면 다 해주지 않을까요? 다 해줘요. 코퍼레이터 지원하고. 그러니까 빨리 차별금지법이 들어. 저 영국에서 큐퍼 갔을 때도 너무 웃겼던 게 막 삼성, LG 막 지네 로고 박힌 깃발 달린 차 투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입 싹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겼던 게 그 왜 이제 글로벌 회사 이제 그 뭐지 일렉트릭 회사들 보면은 이제 6월달에 프라이드 먼스 할 때 다 무지개 로고로 바꾸잖아요. 맞아. 삼성, LG만 딱 그냥 예전 거 그대로 해놓고 자기네들은 북미 지역에서 뭐 루폴에다가 풀 후원을 한다든지 메인 스폰서로 들어간다든지 외국에선 다 스폰하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차량 전체 다 지원한다든지 멕시코 큐퍼할 때 아이고 그래놓고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현지 사정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다. 그게 너무 웃긴 거죠. 그게 더 아직까진 이득이라 생각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 미국 키퍼는 오히려 너무 상업적이라고 비판받는다면서요. 그냥 맞아요. 기업들이 죄다 죄다 홍보용으로 딱히 그런 거에 동의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약간 그 안티 성소수자 지지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는 이런 기업들에서도 막 퀴퍼 시즌에 막 무지개 제품 내고 이런다고 진짜 오히려 욕 많이 먹더라고요. 맞아요. 레인보우 워싱 그런 거지. 근데 이번에 제 생각이지만 이번에 삼성이랑 하이닉스 이런 데가 미국에서 어쨌든 공장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 압박 심해지면 아마 좀 뭐 변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아예 가족 지원에 대한 걸 아예 되게 상세하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어떤 성적 그런 지향성 뭐 아니면 정체성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가족들은 모두 다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미국 그 정부가 그렇게 아예 요구를 해놔갖고 막 글로벌하게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건데 빨리빨리 안 따라하더라고. 최대한 늦게. 아유 진짜. 돈이 최고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 뭐 집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네. 네. 자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집은 혹시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우선 직장이 둘 다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직장의 통근이 가능한 동네에서 이제 저희 수준에 맞게 좀 그리고 집 공간을 이제 좀 분리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동네로 찾아가서 이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의정부 쪽에서 일을 하고 A는 김포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일산 쪽에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네. 일산이 워낙 비싸다 보니 둘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김포에 살게 됐고, 근데 그런 거 있어. 저희는 무조건 어쨌든 둘이 돈을 합쳐서 가니까 집 컨디션은 최대한 좋은 곳으로.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신축 그런 게 기준이었고, 요새 전세 사기 이런 거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되게 꼼꼼하게 보면서 저희는 지금 빌라에 건물주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도 많이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확실히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오픈한 다음에
이 금액 안에서 갈 수 있는 최선을 찾자 해서 집을 구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자가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가예요? 자가요? A인가? 멋있다, 멋있다. 든든하네. 자가지 뭐. 멋있다. 그게 자가지 뭐. 그쵸, 그게 다 유산이지 뭐. 그 최민수 부인분이 하신 말. 네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박주님, 강주님이 하신 저 명언이 맨날 쓰지 않아요? 저런 거? 네 거 내 거고 내 거 내 거다. 서로 애인이 자주 쓰죠. 확실히 출퇴근하는 게 되게 큰 고려 사항인 것 같아요. 집 구할 때는 맞아요. 특히나. 그러면은 포기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애인이 네. 좀 더 가까운 곳에 계신 거고. 네. 근데 교통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없어요. 이제 가끔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집 컨디션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은 한 명이 희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네요. 네.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집을 구하실 때 어쨌든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좀 분리된 공간에서 내가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분리 공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분리된 공간을 유용하게 많이 쓰세요? 생활을 하시면서 두 분 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진 않아요. 그냥 그래요? 네, 왜냐면 방 하나는 결국에 창고 겸 운동방이 됐고 그리고 방 하나는 옷방 겸인데 옷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옷방 겸 창고방이고 창고 두 개. 네, 생활 공간은 네, 창고가 두 개고 주 생활 공간이 사실 거실이랑 주방이고 그리고 이제 침실 쓰고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이런 경우가 많이는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실이랑 보통 침실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 딱 이렇게 한 분 하나씩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거실에 있다 해서 내가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저는 침실에 있어서 모르겠네요. 왜냐면 거실은 어쨌든 오픈된 공용 공간이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있고 싶으면 집을 나가야죠. 그게 베스트죠. 그렇죠. 네. 아예 그러니까 숨소리 듣기 싫어. 그게 베스트. 잘 모르겠는데.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가는 거죠. 나가고 싶은 사람. 저도 그렇게까지는. 근데 저도 혼자 있고 싶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요. 아 혹시 많으신가 봐요. 아니, 저는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혼자 같이 있고 싶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을 나가야지. 마지막 여보 사랑해 한번 해주시고. 저는 듣고 있나요? 집을 안 나가지만 유부들의 피해 실드 지금.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집에 그렇게 사실 오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거의 평일엔 잠만 자고. 집은 안 나가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집에 잘 들어가진 않는. 평일에는 사실 거의 들어가서 잠만 자는 것 같고 주말에는 보통 이제 나와서 있을 때가 좀 더 많아서 같이 나오거나 애인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진짜 뭔가 그러니까 좀 극적인 상황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코로나 맞아. 아니면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싸웠거나 아니면 진짜로 뭔가 시간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나 이럴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공간이 아예 원룸처럼 하나 있는 것보다 방이 하나라도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최소한 네, 최소한의 어떤 순간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공간들이. 근데 제가 아는 친구도 동거를 하진 않는데 그 커플도 누굴 초대해서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손님방을 되게 잘 꾸며놓고 아예 침대도 거기 넣어놓고 원래 쓰던 침대 놓고 내 걸 산다거나 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초대해서 놀다가도 이제 거기서 자고 가는 친구들이 너무 편하게 자고 갈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니면 뭐 싸우면 이제 가서 자겠지. 옆에서 안 자고. 맞아. 행복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저희는 같은 방에서 자긴 자는데 저희는 침대가 2개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1인용 침대를 2개 놓고 맞아 그렇게도 많이 네. 합쳐 두셨나요 이렇게? 아니요. 떨어져 있어요? 네, 떨어져 잠은 있어요. 따로 자자구나. 네, 잠은 따로 자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또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네. 같이 이사하고 나서 알았던 건데 저는 되게 잘 자는 편인데 애인이 그동안 저랑 잘 때 그렇게 막 썩 잘 잔 편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맞아. 그래서 이사를 할 때는 잠은 따로 자자.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수면의 퀄리티를 위해서. 네.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저도 그 애인이랑 같이 자면은 잠을 좀 설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애인은 무조건 귀마개 끼고 잡니다. 귀마개는 기본이고 저도 아 그렇구나. 딴 것도 저는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저도 예민하지 않아. 저도 완전 잘 자서 일단 저는 침대가 퀸이긴 한데 저랑 애인 눕고 개들 2마리가 중간에 껴서 자다 보니까 저 혼자 잘 때는 그냥 개들이 있어도 넓은데 애인이 있으면은 진짜 불편해져가지고 퀸도 작아요? 네, 그냥 딱 그냥 정말 꽉 차요 침대가. 그래서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잠은 따로 잘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아니면 집을 키워서 킹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킹. 아니면 이렇게 아예 따로 구분돼 있는 그런 침대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맞아, 독립 베드로 해갖고 한쪽 올라오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져 자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떨어져서 자야 돼. 맞아. 뒤척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도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잘 때가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코 골고 그 약간 덩치 커서 뒤척이면 이제 옆 사람 깔리고 다리만 하나 올라와도 숨을 못 쉰다고. 생명의 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그거예요. 너는 잘 잤겠지. 그치, 잘 자는 사람 모르거든요. 진짜 모르거든요. 저도 전혀 모름. 저희는 그런 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 이불은 있었어요. 이불 형이 약간 돌돌 말아가는 스타일이어갖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추워하다가 그냥 이불을 2개를 써요. 이제 그냥 맞아. 이불은 따로. 맞아. 이불은 원래 2개 쓴 지 오래됐고 그 하나만 써서 이제 같은 이불 덮고 자야 된다. 약간 이런 편견 버리셔야 돼요. 그 수면 퀄리티 요새 같이 새로 살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수면 패턴 맞추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것도 있어. 약간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다거나 자는 시간이 다르면은 그것 때문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수면 패턴 전혀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도 달라요. 저는 엄청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저는 막 한 11시, 10시 반에서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애인은 한 2시에 자서 10시쯤 일어나고. 그러니까 완전 다르네. 네, 그래서 애초에 약간 침대를 같이 들어가서 자질 잘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애인이 뭐 하고 있으면 전 들어가서 자고 먼저 자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는 사람이 코 골고 뒤척이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못 자는 거죠. 그럼 한 번 새벽에 한 번 엄청 애인이 소리 지른 적 있어요. 왜요? 깔려서? 아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코 골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졸린데 못 자기면 진짜 너무 짜증이 나고 막 예민해지잖아요. 또 머리 아프고. 맞아, 그럴 수 있어. 그 저는 만약에 여행 같은 데 가서 잘 때가 있고 하면 최대한 내가 늦게 자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코를 골고 그쪽 안 고니까 먼저 잔다면 잘 자고 잤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너 그러다 네가 먼저 잤다고. 배려하는 척했으나 실패했다. 나는 내가 늦게 잔 것 같은데. 파이팅.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계약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집 어쨌든 한 사람 명의로 해야 되니까. 꽝님은 말씀하셨고 저는 제 명의이긴 해요. 제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제 명의인데 저희는 그 대신 계약서에 명확하게 썼어요. 그 집주인분이랑 했을 때 이 전세 금액에서 나중에 반환을 할 때 저한테 얼마, 애인한테 얼마 이거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를 해놔가지고 그걸 써놓을 걸 그랬다. 네, 그런 아니 왜냐면 제가 적어서 그러니까 저는 혹시라도 제가 뭐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형한테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애초에 그런 걸 해놔야 양쪽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세요. 네, 왜냐면 어찌 됐든 동거를 한다고 하면은 막 돈 문제 사실. 그쵸. 막 신경 쓰시거든요. 안 쓴다고 하지만 애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데 이런 것까지 했다라고 치면은 뭐 그냥 잘했다 하고 넘어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것도 있지만 서로의 부모님을 생각한 것도 있죠. 사실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 청취자분들한테 받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을 생각해야 되니까 동거가 끝날 경우에 뭐 관계가 끝나든 뭐 그냥 동거가 끝나든 어쨌든 동거를 그만해야 될 경우에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분리할지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웠는지 좀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사실 계획을 딱히 세우진 않았는데 대신에 집에 가전을 살 때는 각각 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V는 내가 냉장고는 누가 샀고 네 이렇게 따로 사긴 했어요. 애초에 살 때.
그거 말고는 사실 나눌 게 별로 없어서 빚을 나눠볼까요? 근데 이건 저희도 똑같은 게 각자 사온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돈을 합쳐서 산 거는 다 소모품이고 뭔가 오래 써야 되거나 하는 물건들은 다 정말 각자 사온 거여서 아마 뭐 어려운 문제. 근데 그런 거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걸 생각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저도 그걸 이제 여기 녹음하러 오면서 생각하면서 왔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쓴 물건들이 합칠 때 오래돼갖고 제 거 다 버리고 형 거를 대부분 쓰는데,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저희는 뭐 청소기라든지 뭐 제습기라든지 이런 거 점점 이제 비싼 가전들이 하나씩 늘 때마다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하셨나요? 네, 맞아요. 딱딱 반반 해갖고. 네. 그럼 이제 뭐 당근에 팔아야죠. 당근에 팔아가지고 현금을 나눠. 현금을 나눠. 아니면 그 가격 해가지고 주고 그치, 사던가. 주고 가져가던가. 가위바위보에서 난 청소기. 이거 나눌 수밖에 없겠다 물건을. 아니면은. 근데 하나 궁금한 생긴 게. 뭐 대출을 어쨌든 한 분이 더 주가 돼서 하셨잖아요. 그럼 그 대출 이자나 집 자체에 드는 비용 자체는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을 하지 않나요? 저희는 이자가 또 이자는 제가 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대충 절반인 금액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엄청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이자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구매할 때 애인의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자는 제가 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비율을 조정을 했고 비율을 대충 맞췄어요. 저희는 그냥 형은 형 거 그냥 그대로 가고 나머지를 내가 조금 이쪽 집에 들어간 뭐 월세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제 거기 이자에 제 돈이 들어가고 하면은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해지는 게 나도 이 재산을 만드는데 나도 기여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약간 작년에 한 얘기라서 되게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그렇게 가자, 대신에 내가 월세를 좀 더 낼게 가 됐었죠. 이게 사실 엠빵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죠. 저도 제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는 제가 내고 이제 그런 걸 나누는 거죠. 뭐 너는 전기세를 내고 내가 가스비를 내고 관리비는 누가 내고 뭐 그런 부분을 나눴지 막 우리가 얼마 나가니까 서로 얼마씩 내자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비율을 조정하셨겠죠. 그쪽이 대출을 여기서 하셨으니까 그쪽이 좀 더 다른 걸 더 서로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랑 연결된 내용이긴 한데 그 경제적인 부분 관리나 살림 분담 같은 것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나누시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경제 예를 들어서 막 하나로 통장에 돈을 하나 합쳐서 뭐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쓴다던가 뭐 그런 거는 안 하세요? 저희는 안 해요. 저희도 안 하고 저희 집에서 그냥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머리 쓰는 건 애인이 하고 몸 쓰는 건 제가 하고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머리 쓰는 거 싫어하고 애인은 몸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몸 써야 되면 다 이제 알아서 제가 하고 머리 써야 되면 애인이 다 하고 그게 그리고 서로 진짜 싫어하는 거는 상대방이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진짜 싫어해서 애인이 이제 차로 뭐 운전할 일 있으면 다 해주고 대신에 애인은 이제 손에 물 묻는 거를 싫어해. 그러니까 손에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여기 뭐 손톱에 뭐 이렇게 뭐 좀 뭐가 많아요. 습진 같은 거. 습진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손에 물 묻는 거 싫어하니까 물 묻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제가 하고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나 그리고 뭐 힘쓰는 거 청소기 같은 거 제가 하고 그리고 머리 써야 되면 이제 다. 서로 거기서 불만은 없으면. 저 머리 안 써서 좋아요. 좋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역할이 주어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순간에는 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잘하는 거 하면 돼요. 걔도 뭘 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은 너무 잘 자리가 잡혀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막 누가 뭐 하자 이렇게 정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설거지는 네가 이런 건 아니었고.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대충 오늘 밥 차렸으면 설거지는 내가 하고 뭐 내가 차렸으면 형이 하고. 근데 저희는 딱 정한 게 이제 고양이 케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아침에 밥 주고 화장실 치고 물 갈아주고 근데 저희가 밥그릇을 매 끼니마다 닦아서 주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나도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거 고양이 케어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잘 안 되는 날도 많고 막 이래갖고 그러면 이것도 나눠서 하자. 근데 이거를 나누는데 조금 언쟁이 좀 있고 막 이래갖고 좀 그런 거 말고는 다 집안 살림 같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화장실 청소는 제가 더 하고 뭐 바닥 청소는 형이 좀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준다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그런 거는 참 자연스럽게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네 마리가 되니까 일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도 뭐 동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래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손발이 착착 맞게 되는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손님을 초대를 해서 이제 저희 둘이 같이 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손님 초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럼 이제 뭐 둘이 음식을 같이 하는데 같이 하고 같이 정리하고 뭐 같이 뭐 하고 하는데 그냥 둘이 알아서 말을 안 해도 그냥 탁탁탁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손발이 착착 맞는 느낌이었어. 맞아. 그래서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뭐 좀 도와줄까 하면 아니 오히려 그냥 더 걸리적거리니까 앉아 있으라고. 둘이 하는 게 속 편하다. 맞아. 그리고 뭐 강아지 케어 같은 거는 저희는 애인이 별로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주말에 산책을 제가 시키고 애인이 발 씻기고 뭐 이런 거. 평소에는 그냥 두 마리 같이 나가거든요. 제가 그냥 귀찮으니까 두 마리 같이 나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근데 원래는 한 마리씩 하는 게 좋대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산책할 때? 왜냐면은 둘이 보폭이 다르고 원하는 산책의 양도 다르고 스피드도 달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째는 엄청 좀 천천히 걷는 걸 좋아하고 체력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둘째는 운동량도 많고 막 발걸음도 진짜 빠르고 그래서 둘이 같이 데리고 나가면은 막 그 Y자 줄로 연결해서 하는데 둘째가 막 첫째 끌고 다니거든요. 걔 따라가다가 막 첫째가 굴르기도 하고 막 이래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따로 하고 싶은데 이제 따로 하면은 남은 애가 막 하거든요. 자기 왜 안 데리고 나가냐고. 그래서 둘이 같이 하는데 할 수 없이. 근데 주말에는 이제 집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각자 메고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마리 데리고 나갔다 오면은 애인이 발 씻겨주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거나 뭐 그런 거만 각자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직 같이 살진 않으니까 막 경제적인 걸 많이 저기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경제는 뭐 사실 세금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부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서 어렵긴 한데 조금 저희 이번에 1년 그렇게 해봤더니 절세는 뭐 절세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연말정산 때 뱉어내진 않았다 정도인 게 저희가 반기별로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형 걸로 쓰고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이런 거 통장을 그리고 그 다음 반기는 이제 제 걸로 쓰니까 소비를 이게 어쨌든 그만큼 쓰진 않았어요. 실제로 내 통장에서 정말 그만큼의 돈을 쓴 건 아닌데 어쨌든 쓴 것처럼 잡히니까 뱉어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좀 신경만 쓰면 체리피킹도 하면서 그런 절세도 할 수 있겠구나. 하긴 뭐 데이트 통장 같은 걸 사실 뭐 같이 동거를 안 하더라도 사실 한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좀 고민이긴 하더라고. 맞아요. 데이트 통장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내가 나의 소비, 뭐 얘의 소비로 잡히는 게 다른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한쪽으로만 하면은 한쪽이 돈을 뱉어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뭐 연말정산 항목들 보면은 뭐 주택 자금이나 아니면 전세 자금에 대한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것도 서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건 한쪽 사람이 몰아서 하자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실제로 부부들, 그러니까 헤테로 부부들도 보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 쪽한테 소비 다 몰아주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부양가족 다 올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한테는 안 되지만 어쨌든 방법이 있긴 하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이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경제 정도만 하지 이제 본인이 쓰고 개인이 쓰는 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특히 헤테로 부부들도 최근에 결혼한 저희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은 예를 들면 한쪽이 더 많이 벌어요. 뭐 500을 벌고 300을 벌면 생활비도 이제 그런 비율로 모아서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대신 나머지 비용 개인 쓰는 거는 터치 안 하고 개인 재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각자 계산 공동 비용만 제때 내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옛날처럼 막 한쪽만 벌고 둘이 같이 모든 걸 경제 형성을 같이 하고 이런 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법은 생겨야 된다. 그렇죠. 혹시나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법은 생겨야 된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 뭐 한 2개 정도 더 남긴 했는데 이쯤에서 청취자분들한테 들어온 질문 몇 가지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서로 진짜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규칙을 정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좀 뭔가
뭐 종이에 쓰진 않더라도 뭔가 지금 생활 규칙 같은 거 서로 정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그냥 지하철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오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어길 때는 있지만 그냥 웬만하면 그 뭐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아도 네, 지하철 끊기기 전에는 알아서 집에 들어오는 거. 저만 잘 지키면 되는 규칙이라서. 그러네. 아니, 네, 뭐야, 저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규칙이 아니라 저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과의 싸움이랄까요? 통금. 내 스스로 간 통금. 저는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면서 생기는 거죠. 이제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말은 안 해도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고 동거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둘 사이에서 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진짜 딱 우리 뭐 정하자 규칙을 정하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뭐가 있으면 서로 불만 있으면 말하고 맞춰가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맞춰왔어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마음에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만 있을 때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요새는 바로바로 말해요. 네. 옛날에는 좀 둘 다 꽁해가지고 안 말하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싸울 때 말했는데 그럼 안 되지. 최근 불만이 뭐예요? 아니 물어보면 안 돼요? 최근 불만. 최근 불만이요? 아니 말해도 되죠. 최근 불만. 최근 불만 있어. 많아 지금. 말했던 것도 괜찮고. 아니 그 저희는 사실 있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만 얘기가 그래서 10년 동안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건가? 최근 불만?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간단한 거죠. 뭐 이거 뭐 버리기로 했는데 왜 안 버리냐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집 청소하기로 했는데 근데 저희 둘 다 피어가지고 집 청소하기로 했는데 이러다가 서로 이유를 만들면은 그래 내일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근데 저도 약간 불만 얘기할 때 난 너무 거슬리는데 막상 얘기하면 너무 쪼잔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털 좀 깎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신경 쓰이네. 쪼잔하다고 하길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설거지를 이제 애인이 하면 꼭 막 그 수도꼭지에 거품이 막 남아 있어요. 근데 나는 사소한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걸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닦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거를 그때마다 얘기를 해야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돼요. 보여줘. 내가 하면은 눈치를 봐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항상 위생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애인이 기준이 좀 더 높고 제가 기준이 낮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인의 성에 안 찰 때가 있잖아요. 뭐 제가 청소기를 돌려도 쟤는 왜 여기 안 돌렸어. 그러면 높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거 네가 해. 그치. 잘해야죠. 맞춰야죠. 높은 사람에 맞춰야 된다. 맞아 그런데.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높은 사람이 맞추라는 게 높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해야 된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근데 높은 사람한테 맞춰가야 되지 않아요? 서로 맞춰가야 된다. 높은 사람도 좀 내려오고. 절대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절대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갑자기 뭐 말이 달라지네. 그렇네요. 편집점이 잡힌다. 높은 사람이 보면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요. 맞출 수 없어. 내가 한다고 해도 못 맞춰 결국. 근데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기준이 높으니까 애초에 시작하는 걸 힘들어하고, 저는 기준이 낮으니까 대충만 치우면 난 치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제 그 안 채워진 부분은 채우면 되지 않을까. 높은 사람이 잘 정리하셨네요. 명쾌하네요. 진짜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커플마다 다른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불편해? 그러면 내가 맞춰가야지. 왜냐하면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인지 저 사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요. 근데 잘 안 돼요. 어쨌든 저도 습관이라서. 근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냥 포기하면 편해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 근데 다음 질문이 약간 그런 건데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다른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이게 다음 질문이거든요. 이거랑 연장해서 얘기하면 저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포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2년 같이 살면서
말을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수백 번 했을 텐데 안 지켜진 거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포기했죠. 맞아요. 서로. 그것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냥 같이 서로 해요. 그냥 저희는 아까 그 성식님 말을 한 것처럼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거품이 남아 있어. 네. 이거를 말하면 좀 쪼잔해 보이니까 내가 해요. 내가 하고 있으면 알아서 눈치를 보고 막 와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어디예요. 어차피 안 할 거 아는데 너 안 할 거 알았는데 그런 말 한마디 하나에 풀리고 뭐 그러는 거죠. 그게 맞춰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항상 뭐 집안일을 하면은 제가 꼭 한 97%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뒤에 막 다 흘리고 댕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뚜껑을 안 닫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냥 안 버리고 그냥 끝난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엔 그걸 엄청 뭐라고 하다가 형이 이제 그냥 저 쫓아다니면서 그냥 해요. 3%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기해가지고 내가 한 말이 똑같잖아. 불만인 사람이 다 했잖아. 그렇게 돼. 말을 안 고쳐주면은 해야지 불만이 잘.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쳐지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상대도 성의는 보이고 있다. 저는 최근에 그거는 확실히 서로 고쳐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냉장고에 원래 형이 그냥 음식을 그냥 넣어놨어요. 뭐 뚜껑에 덮나 일봉이 남는 옮긴다 이런 거 없이? 그런 없이 그냥 넣어놔서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냉장고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냄새도 나고 그래갖고 제가 그냥 한두 번 뭐라고 하다가 그냥 통을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통을 사주니까 거기다 넣더라고요. 그래, 방법을 찾는 거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다 30년 가까이를 이제 따르게 산 사람들인데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 맞추는 게 또 재미고 그래서 그냥 되게 재미없게 재미를 말씀하셔가지고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포장이 안 됐어. 재미없는 인생 이런 걸로도 재밌게 재미를 찾아야지. 뭐. 사랑해. 근데 회사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이제 친구랑 이제 자취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애인이 아니고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잖아요. 동거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게 특히나 방금 말한 그런 냉장고 습관이나 먹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나 이런 게 다르니까 하나하나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은 교육을 하면 근데 이게 친구끼리 사는 거랑 애인끼리 사는 거랑은 또 말할 수 있는 강도나 수준이나 항목들이 다를 것 같아. 배려해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한테는 직설적으로 말해도 되지.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러다가 너 큰일 나. 야 이럴 거면 나가.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애인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요. 눈치 보게 됐지. 눈치를 보는 입장이 아니실 것 같은데. 보시는 척. 보죠. 눈치 엄청 많이 보지. 네 집인데 왜 눈치 보시죠? 아니 근데 상대 기분 눈치 당연히 봐. 기분이 나빠할까봐. 맞아요. 뭔가 나는 기껏 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은 또 싫잖아요. 나 같아도 싫지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동거할 때 위기였던 순간이 있다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다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혹시 뭐 있으세요? 뭐 비상금 같은 건가? 못 찾았어요. 비상금 있나? 요새 다 계좌라서. 그러니까 현금 뽑아놓은 거 아니죠?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비상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서로의 경제 상황을 그렇게 100% 알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엄청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정말요? 서로 월급 얼마 받고 네, 이런 다 그런 거. 진짜? 연봉부터 지금 제 계좌에 얼마 남았고 이런 거 다 공개했어요. 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 믿음에 기반하는 사이라서 그냥. 근데 저희도 연봉은 다. 연봉은 그 정도? 아니, 연봉은 알지만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어를 그거는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황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얘기하고 내가 얼마가 있고 빚이 얼마가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공유하죠. 연봉 정보 공개하고. 근데 막 뭐 세금 얼마 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가끔 인센티브 들어온 거 말 안 해주더라고요. 한 2달 있다가 근데 2달 전에 인센 받았어. 저는 들어오면은 뭐 사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물하거나 하기 때문에. 좋겠다. 맞아. 저도 뭐 정확히 보너스 같은 게 얼마를
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보너스 받았다면서 뭘 쏜다거나 그런 밥은 내가 이번에 쏠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맞죠. 아니면 뭐 보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 컴퓨터가 따로 있는데 비밀번호를 꼭 걸어둔다거나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저희는 비밀번호도 다 공개하고 있어서 투명하게. 굉장히 투명한 거 좋아하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투명해?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다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어쨌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 형이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주려는 사람이에요. 제 애인도 그래요. 네, 믿음을 많이 주려는 사람이에요. 나 뭔가 있어. 갑자기 뭔가 있어. 빨리 얘기해. 당연하니까 말 안 하고 있어. 열어드렸잖아요 제가. 수습 타임. 당연하니까. 당연히 서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2년을 같이 살고 또 집 연장도 했죠. 그래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맞아. 이거는 비방용인 몰라도 이건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해야죠. 그냥. 그렇죠. 뭐 할 얘기는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이게 뭐 잠깐 걸고 해야죠. 네. 공식적으로는 위기 같은 건 없으셨다. 그런 걸로 못 볼 걸 봐서 위기는 없었던 거 그냥 뭐 싸우는 정도. 근데 진짜 못 볼 걸 봤으면 아마 뭔가 아니 못 볼 게 없는데 관계가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궁금한 게 너는 뭘 상상하고 뭘 보셨죠? 아니, 되게 자기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인가 봐. 자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분한테. 아 그래요? 뭘 숨기고 계실까요? 뭘 숨기고 계시길래 뭘 상상하고 물어본 건지 좀 물어보세요. 마지막 질문도 좀 웃긴 게 들어왔는데 이게 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해요. 물어보세요. 제가요? 외초님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어려운 거 시키시네. 뭐 동거를 하시니까 이제 섹스를 하기에는 좀 헤비하고 이제 가볍게 뭔가 혼자서 해결하고 싶을 때는 동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질문의 의도가 되게 궁금한데 저는 이거 보고 그 생각했어요. 그 분명히 중고등학생 때 가족들이랑 살 때도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어떻게든 하지 않았을까? 네. 가볍게 하고 싶으면 가볍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동거를 하는 거지 막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다 막 참 쌍둥이처럼 365일 24시간 같이 몸을 공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가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도 24시간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시에도 애가 태어났다고. 아니, 그거랑 좀 다른 거야. 그거 너무 헤비한데 애가 태어나는 거. 헤비하다. 선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전혀 가볍지 않은데. 아무튼 네 다들 살아오신 것처럼 살아오시면 됩니다. 네. 약간 개인 공간이 또 있는 정도의 집에 또 살고 계시니까 또. 자, 질문 주신 분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더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 질문 하시겠어요? 동거를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쪽 커플들이 되게 많이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뭐 동거 시작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 혹시 이런 조언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섣불리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정말 좋아서 저는 콩깍지 씌인 상태에서 빠르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없었지만 그 A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맞춰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두 분이 다 그런 경험이 없는데 너무 연애 초기에 너무 좋아서 그냥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는 동거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가볍게 얘기했지만 되게 무거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렵고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방송 되게 넓은 연령대 소수자분들이 들으시겠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학생인데 알바 해가지고 자기 앞가림하는 것도 힘들고 만약에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동거를 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둘 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동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트러블이 없어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전 동거라는
자체는 되게 추천해드려요. 네. 그냥 서로 좋아하고 믿음이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너무 한쪽이 의존적인 상태가 되면 사실 되게 파탄이 나기 쉬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동거를 안 했던 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둘이 어느 정도 어쨌든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 자기 자신이 사실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 좀 동거를 해도 오래 잘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부모님이랑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사실 해버리면 갑자기 뭔가 잡일이 너무 많다 이래서 싸우니까 둘이 살아도 혼자 살 때랑 저는 집안일이 그렇게 엄청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되게 편하거든요.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어요. 혼자 살 때는 건조기를 살 수 없었는데 둘이 사니까 건조기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좀 그런 거를 살 수 있어서 둘이 살 때 더 줄어드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집안일이 나누니까. 네, 나누고 그리고 기계도 많이 드릴 수 있고 음. 두 명이서 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하면 내가 빨래도 해야 돼, 설거지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싸우는 것 같은데 어차피 혼자 살아도 다 할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쨌든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끝났으면 부차적인 문제는 좀 밀어두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좀 해소가 된 상태라면 동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서 실제로 주변에도 동거를 했다가 이제 우리 둘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따로 살면서도 관계 유지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보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많다 적다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일단은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게 다 해결됐으면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근데 전 되게 중요한 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 게 뭐냐면 주변에 방금 한나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살다가 우리는 동거가 너무 안 맞는다 그러세요. 다시 따로 나와서 따로 사는 커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사람들이 근데 잘못 좀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게 그냥 동거가 끝나면은 관계도 끝난다고. 그러니까는 이 동거를 시작했으면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동거가 끝났다고 관계가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신에 이제 동거를 할 때 좀 끝날 수도, 그러니까 동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맞아요.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네. 시작을 해야 된다면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오는 또 고통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도 안 맞으면 때문에. 따로 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둘이 좋아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둘이 좋아서 시작하는 거니까. 뭐 결말은 열어두되. 바로 옆집에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봤어. 맞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5분 거리. 그 5분 거리가 딱 좋다. 옆집은 너무 그렇고 5분 거리. 5분 거리. 걸어서 5분 이내. 5분 이내. 차로 5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점 멀어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차로 비행기로 5분은 어떠세요? 비행기로 5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괜찮은데요? KTX 괜찮은데? KTX 한정거장. 너무 좋은데? KTX 한정거장. 너무 좋은데. 용산 수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서울역 천안? 50분 그 정도면 뭐 할만하죠. 50분 정도. 괜찮네.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동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출연해주신 소감하고 또 듣고 계실 또 애인분들이 계실 테니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왜요? 들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동거를 하면서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동거 기간을 돌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가 맞춰준 것도 있지만 걔도 충분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한테 맞춰준 부분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막 마음 울컥하고 막 더 고맙고 더 미안하고 이런 부분이 항상 많아가지고 뭐 항상 저희는 그런 말 하거든요. 그냥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둘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그런 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정리 잘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멘트가 아주 좋네요. 아니 근데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네,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되게 애인이 장난 같지만 되게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저는. 그래서 되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 같은데. 네. 약간 내 마음을 다 담지 못했네요. 그런데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막 연애를 막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사실 두 번째 여자친구거든요. 네. 근데 10년이면 그렇죠. 네. 보면 볼수록 진짜 항상 근데 본인 스스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긴 해요. 내가 진국이다. 본인이? 네. 멋있다. 본인도 그렇게 아시는 거죠. 아는구나. 브레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집에. 그래서 네, 항상 저는 되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동거하면서. 진짜 재밌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한나님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님도 한번 소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약간 게스트 호스트 중간 정도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울면 안 돼요. 울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잘 울어가지고 약간 촉촉해졌어요. 그냥 공식 울보라서 수도꼭지. 저는 그냥 너무 고맙죠 항상. 그냥 저도 주변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게 너같이 더러운 성격을 이렇게 받아준다는 게 농담이고 어쨌든 근데 형이 되게 가정적이에요. 정말 약간 저는 그게 오히려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저한테 잘해주고 저한테 믿음을 주고 가정적인 되게 우리한테 이게 맞는다는가 싶기는 한데 저는 그거에 되게 안정감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살면서 제가 변하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네.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애도 하지만 저희 동거를 하는 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그냥 지금은 인생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동반자 같은데 진짜 반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존재가 됐죠. 어느 순간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결혼 생활 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관계가 생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본격 결혼 권장. 동성혼 하셔라 다들. 동성혼 하셔라. 이성혼보다 더 좋다. 막 갑자기 아니 농담입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성애자들 결혼하면 아무래도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제 주변 또래들 보면 또 양가 부모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뭐 며느리는 이래야 되고 뭐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규범에서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더 우리만의 그냥 평등한 관계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송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씩만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인데 뭐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되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이 방송이 또 그런 방송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저도 그냥 약간 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너무 그냥 편하게 약간 얘기하다 가는 거라서 너무 재밌어요. 처음 출연하신 거 맞죠?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주시니까. 다른 데서 방송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 팔려고요. 집에 가는 길에. 좋다. 래피방 하나. 래피방 파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와주세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즐겁게 녹음했네요. 오랜만에. 진짜 친구들하고 떠드는 느낌으로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딱 맞게 끝났네요. 준비한 것도 다 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즐겁게 들으시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많이 공감하시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이성의 커플이든 동성 커플이든 같이 사는 분들은 다 공감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동거를 하든 안 하든 맞아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헤테로들은 그냥 자기네들 사는 얘기니까 이렇게 방송까지 만들어서 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당연해져서 뭐 이게 컨텐츠가 돼? 근데 사실 헤테로 같이 사는 얘기는 뭐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에서 그러니까요.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제가 딱 그 뒤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뭐지 시부모랑 막 사는 얘기도 싸워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헤테로는? 우리는 안 싸워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동치미 하나 만들어. 부부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잘 사는 맞아. 얘기 안 궁금하다. 결혼 지옥 이런 거. 결혼 지옥. 본거 지옥 막 이런 거. 거기까지 생각이 딱 가니까 우리도 그냥 얘기해야겠네. 딱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방송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